배워서 남주는 지호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편판을 읽어나가면서 창덕궁을 답사하는 시리즈물로 기획되었으며 오늘은 창덕궁의 바깥 조정 이론을 둘러싸고 있는 행각 속 관청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사를 맡아보는 관청이라는 뜻의 정청은 원래 이조나 병조에서 문무관리들에 대해 관리의 인면이나 출척 등 인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인 정관이 궁중에서 정사를 보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문무관에 대한 모든 인사처리가 되는 곳이라면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관청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뿐만 아니라 이조와 병조를 담당하는 승지, 그리고 사관도 있었고 심지어 사정기관인 사원부의 대사원까지도 있었는데 이는 곧 관리들에 대한 감찰이나 탄핵 내용도 다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숙종 1년인 1675년 3월 14일 이 정청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청에서 난데없이 여자의 곡소리가 났으며 그것도 다름 아닌 대비의 곡소리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숙종이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숙종의 생모인 김대비는 왕위를 위협받을지 몰라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인 서인과 정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장 가까웠던 왕족을 골라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인평대군의 아들인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에게 궁녀와 간통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원래 모든 궁녀는 왕의 여자인 관계로 궁녀와의 간통은 곧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심각한 계략이다 보니 서인들 중에서도 모의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김대비는 자신의 친정아버지 김우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신문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물증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우명의 고발과 김대비의 증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남인들은 적극적으로 삼복을 두둔했는데 왜냐하면 삼복의 외할아버지가 남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숙종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무고죄로 밝혀지면 거짓으로 무고를 한 사람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김대비는 왕의 생모여서 어쩔 수 없더라도 김우명만큼은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남인들은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친정아버지가 빠진 꼴이었습니다. 자칫 그냥 놔두면 친정아버지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하자 김대비는 체면이고 뭐고 팽개치고 김우명의 처벌을 논하던 정청에 나가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김대비는 무작정 우겼고 남인들로서는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현 국왕의 생모인 대비가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오니 왕의 얼굴을 봐서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삼복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 아닌 유배형으로 수위를 낮춰 결정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린 숙종에게도 큰 정치적 상처를 입혔는데 쉽게 말해 어머니 때문에 대신들 앞에서 국왕이 망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인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바깥 조정 남행각 속에는 임금의 호종과 호위를 맡은 관청인 호위청이 있습니다. 호위청은 인조반정 때 반정공신들이 국왕의 수기가 소홀하다고 하여 반정 직후 왕권 호위를 위해 설치한 군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속 군사들은 반정 공신들이 모집하여 거사에 이용했던 병력 위주여서 왕권 호위와 더불어 왕권 견제의 이중 역할을 담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군영의 규모도 처음에는 500명이었으나 이후 최대 1000명 내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정조 때에는 규모가 350명 정도로 축소되면서 100% 왕권 친위 호위 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호위청의 주요 업무로는 궁궐 내의 입직은 물론 국왕의 교회 나들이 및
도성한 행차의 배위를 담당하였습니다. 상서로운 기물을 주관하는 관아, 란 뜻의 상서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세와 어부뿐만 아니라 군사를 움직이는 발병부나 대궐의 각종 출입증 등 각 관청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신표를 관장하였습니다. 공무로 출장 가는 관원이 역마를 이용할 때 쓰는 마패도 상서원이 발급했습니다. 호위청과 마찬가지로 인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바깥 조정 남행각 속에 있는데 호위청으로부터는 동쪽으로 9번째 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서원이 관리하는 최고의 기물은 뭐니 해도 역시 국세입니다. 국세를 흔히 옥세라는 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고대 중국의 진시 황제가 천하의 보물인 화시벽이라는 옥구슬을 얻고 나서 천자의 인장을 새겨 나라를 전해주는 옥으로 만든 국세라는 뜻을 담아 전국 옥세라고 이름을 붙인 뒤부터 역대 황제들이 옥세를 황제의 권위와 국권의 상징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세는 국세의 재질이 옥이라는 뜻이므로 국세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국세는 대외용과 대내용,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대외 외교 문서에 사용되는 것을 국인이라 했고 국내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인이라 했습니다. 대보라고도 불리는 국인은 대부분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왔는데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 명나라 등에서 도장을 만들어 보내왔고 조선 시대에는 태종 3년에 명나라에서 조선 국왕지인을 보내왔는데 인조 14년까지 대중국 외교 문서에 사용하였다가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대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의 각종 의례에 사용되던 보이는 어보라고도 하는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왕의 명령인 각종 교서나 교지 등에 찍거나 왕이 지은 글에 찍기도 하였고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에게 존호를 올리는 등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의례에도 사용하였습니다. 대보의 경우 대부분 중국 황실에서 만들어 보내왔기 때문에 수량도 극소수였고 각종 전란 등으로 인해 대부분 망실되었지만 어보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량도 풍부했고 조선을 통틀어 총 366점이 제작되었으며 현재 90% 가까운 323점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